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거든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인 친구들이 김치, 한복, 태권도 같은 한국 문화가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 그 말을 정말 믿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입니다.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하루하루 배워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덩달아 커졌죠. K-팝이나 한식 같은 한국 문화가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그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할 때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화가 펼쳐졌답니다. 그날은 수업이 끝난 뒤 기숙사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각 나라의 전통 음식, 옷, 노래에 대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한 친구가 한국하면 K-팝, 김치, 한복, 그리고 태권도지 라고 신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뿌듯해져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중국에서 온 친구가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 다 원래 중국에서 온 거야. 김치도 한복도 태권도도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친구 진심이었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기 힘든 표정을 짓자 그 친구는 더 강한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진짜야. 우리도 김치 먹고 전통 의상도 비슷한 거 입잖아. 그리고 무술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야.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니,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이 친구는 계속해서 중국의 전통 문화를 설명하며 김치와 한복을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아, 그런 거였어?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친구들이 오히려 그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곧 진짜야. 한국 문화가 사실은 중국 거였어? 라며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순간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어요. 김치, 한복, 태권도는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왔던 우리 고유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문화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저로선 이 친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아니야. 다 한국 거야. 라고만 강하게 주장해봐야 다른 나라 친구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서 한국의 문화를 오해 없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좀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먼저 김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 김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발효 음식이야. 김치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식생활에 맞춰 발전된 고유한 음식이야. 우리 조상들이 매년 김장을 하며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전통도 있어. 그리고 그 김치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상징이 된 거지. 다른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더 자신감이 붙어서 한복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한복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온 전통 의상이야. 물론 중국에도 전통 의상이 있지만 한복은 독특한 성과 색감을 가지고 있어. 한복을 입을 때 느끼는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은 한국만의 매력이지. 이번엔 친구들이 아 하는 표정으로 반응했어요. 중국인 친구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 잘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권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된 무술이야. 태권도는 한국 전통 무술과 현대적 체계를 결합해서 만들어졌어. 세계적으로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무술로 성장했지. 태권도를 통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단 말이야. 제 설명이 끝나자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친구들이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설명을 듣고 다른 친구들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중국인 친구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역사책에 보면 이런 문화들이 다 중국에서 비롯된 거라고 나와 있어. 발효 음식도 중국 전통이 오래되었고 한국이 그걸 참고한 거 아니야? 라고요. 이 상황이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고유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물론 중국에도 오랜 발효 음식 문화가 있어. 하지만 한국의 김치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춰 발전해온 음식이야. 김치는 그냥 채소를 발효하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와 젓갈을 사용해 독특한 맛을 내거든. 지금의 매운 김치는 한반도의 자연과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한국적인 음식이야. 하고 강조했죠. 저는 이어서 고춧가루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매운 김치가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으며 더욱 널리 퍼진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매운맛을 내는 김치는 200년 넘게 한국에서 이어져 오고 있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으면서 자라니까 이건 우리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음식이기도 해. 제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은 그렇구나 하며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이 저를 지켜보는 동안 저는 한복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철학 그리고 조상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 담겨 있는 한국 고유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도 신경을 써서 말했어요. 한복은 한국의 자연을 담아낸 복식이야. 옷의 곡선은 한반도의 아름다운 산세를 닮았고 편안하면서도 고운 색감은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어. 한복을 입으면 움직일 때마다 옷이 흩날리면서 우아한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도 특징이지. 제 설명에 외국인 친구들은 흥미를 보이며 제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끼리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 전통 한복 사진 몇 장을 찾아 보여주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실제로 입어보고 싶어. 조금 불편하진 않을까? 라는 반응들이 터져 나왔죠. 한복의 디자인과 색감이 동양의 다른 전통 의상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면서도 한국 특유의 미적 감각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한복은 특히 허리 부분을 여유롭게 하고 긴 소매가 흐르는 느낌이 있어서 착용감이 편안하면서도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움을 더해준다고 덧붙였죠. 그 말에 친구들은 더욱 감탄했고 이런 걸 보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중국 친구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럼 태권도는? 무술은 우리나라가 원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번에도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과 현대적 체계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한국 고유의 무술이야. 물론 중국에도 쿵푸처럼 멋진 무술이 있지만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발전한 무술이라고 할 수 있지. 태권도는 고려 시대부터 전해진 무예에서 발전했고 한국 전쟁 이후 오늘날의 태권도로 체계화되었어.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태권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가 이제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죠.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의 예의와 인내심을 배우기도 해.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게 태권도의 정신이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 말을 듣고 외국 친구들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동작이나 기술을 떠올리면서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에 뿌듯함이 밀려왔죠. 제 설명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고 명절에 가족들과 한복을 입고 학교 다니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그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외국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고유하고 매력적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죠.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 큰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는 K-팝과 한국의 현대 문화로 이어졌어요. K-팝의 열풍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드라마와 영화까지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를 언급하면서 신나게 떠들었고 그들의 퍼포먼스와 음악이 어떻게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야기했죠.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매력을 완전히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 친구도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았고요. 그날 이후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 이야기가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죠. 특히나 영화나 음악 같은 주제는 관심을 끌기 좋은 이야기라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한국 영화를 보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였는데 제가 강력 추천해서 같이 보게 되었죠. 영화를 보고 나자 친구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화가 끝나자마자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몰입감 있는 영화는 처음이야. 한국 영화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중 한 친구는 영화의 서사와 촬영 기법에 대해 감탄하면서 한국 영화가 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지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자 저는 괜히 자부심이 생겨서 한국 영화의 발전 역사나 한국이 영화 기술과 스토리텔링에서 이룬 성취들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었죠. 친구들은 영화를 통해 한국을 느꼈다고 하면서 한국의 영화는 진짜 남다른 것 같아. 라며 연신 감탄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관을 나오는 길에 한 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더군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어? 교통이나 접근성 같은 게 좋다면서? 이 말에 저는 웃으면서 그럼 한국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어. 특히 영화관도 많고 대중교통이 아주 잘 발달해 있어서 어디든 가기 쉬워. 라고 대답했죠. 그 말에 친구들은 놀라워하면서 한국의 생활 편리성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어요. 특히 대중교통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자 친구들의 눈이 더욱 반짝였죠.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가 얼마나 정시 운행하는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시간표에 맞춰 다니고 카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자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그럼 지하철이 늦게 오거나 버스가 잘 안 오는 일도 거의 없는 거야? 라고 친구들이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응, 한국은 지하철이 자주 다니고 버스도 체계적으로 다녀서 어디를 가든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어.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24시간 돌아가는 교통이 있어서 이동하기가 엄청 편리해. 친구들은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며 연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야기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배달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한 친구가 그럼 인터넷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라고 물어서 저는 활짝 웃으며 답했죠. 응, 한국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기본이야. 영상 하나 다운받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설마 그렇게 빠르다고?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다니까. 웬만한 건 다 몇 초면 돼. 라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놀라워했어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그럼 배달은 어때? 한국에서는 정말 한밤중에도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배달이 아주 발달해 있어서 밤 10시든 12시든 배고플 때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20분 안에 도착해.
피자, 치킨, 떡볶이 같은 음식은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까지 배달이 가능해. 그러자 친구들이 와, 그건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했어요. 특히 중국 친구마저도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은 진짜 생활이 편리한 나라구나. 너무 부러워. 라며 놀라워하더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국의 생활 편리성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편리하게 누렸던 일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외국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 생활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죠.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편리하고 하고 싶은 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자부심과 함께 그들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친구들은 더더욱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졌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문화, 심지어는 한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질문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죠. 특히나 중국 친구는 그동안 자신의 나라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느꼈는지 저에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이 그렇게 편리하다면 나도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한국의 배달 문화나 교통체계 같은 걸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의 말을 들으니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어요. 그 친구가 한때는 김치나 한복 같은 한국 문화를 모두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후 저는 잠자리에 누워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친구들이 한국을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좋기만 한 걸까?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많이 알고 그로 인해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건 기쁘지만 만약 그들이 한국에 직접 오게 되었을 때 현실과 기대가 다르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단면이나 외국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이곳에서 말로만 듣는 것과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 좋게만 생각하는 이 친구들에게 혹시 한국 생활의 어려운 면도 알려줘야 할까?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로 친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상적으로만 비치지 않게끔 현실적인 부분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죠. 만약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기대와 다른 면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실망한다면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저는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잠들었고 다음 날이 되자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조금씩 현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조금은 이야기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한국에 대한 비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실제로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죠. 그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직장 문화와 교육 제도로 이어졌어요. 한 친구가 한국은 교육 수준도 높고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는 걸로 유명하잖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인들의 삶이 그리 여유롭지만은 않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 그런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있어. 예를 들어 한국의 직장 문화는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만큼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거든.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한 친구가 밤늦게까지 퇴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야? 라며 놀라워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응, 야근이 꽤 흔해. 특히 신입사원이나 회사 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 더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이 말을 듣자 친구들은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한국의 발전한 면을 보고 부러워하던 친구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받게 될지도 모를 압박감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한 친구가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묻더군요. 그럼 교육은 어때?
한국은 학문도 깊이 있는 나라라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미소를 지으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교육은 정말 수준이 높아. 그렇지만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공부에 쏟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초등학생들까지 학원을 다니고 고등학생들은 학교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친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등학생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라며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입시 제도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한국의 학교 생활이 단순히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이룬 성취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과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한국의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현실적인 면모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발전해 나간 거죠.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인 줄은 몰랐어. 이제 좀 더 진짜 한국을 알게 된 것 같아. 라며 감사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친구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알려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후에도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듯 했어요. 어느 날 그동안 제게 끊임없이 질문하던 친구들. 몇 명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특히나 중국인 친구도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더군요. 그 친구가 예전에는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며 논쟁을 벌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였죠.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현실적인 면을 모두 이해하고 한국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자주 가던 한국의 명소들과 맛집, 친구들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은 전통 체험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를 꺼내서 메모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들이 한국을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친구들의 여행 준비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중국 친구가 저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해왔어요. 처음엔 김치나 한복 같은 게 한국 거라고 해서 의아했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 이제는 그 모든 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걸 정말 이해하게 됐어. 나도 한국 가서 직접 경험하고 싶어. 네가 설명해준 그 배달 문화도 꼭 체험해보고 싶고 한국의 거리에서 실제로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폭발했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의견 차이로 작은 갈등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동료로 변한 거죠. 그렇게 친구들이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몇 주 동안 저는 친구들과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들에게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친구들은 한국의 음식, 한복 체험, 전통시장,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매 순간마다 감탄했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신나하며 경험을 만끽했어요. 특히나 중국 친구가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고 이 맛이 이렇게 특별한 줄은 몰랐어. 이제 정말 한국의 맛이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친구들은 진심으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했고 그들은 한국이 단순한 문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나라라고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떠나는 날 친구들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맛본 음식들, 그리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특히 중국 친구는 이제 한국이 왜 자랑스러운 문화와 전통을 가졌는지 정말 알겠어. 내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 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이상 억지로 변호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매력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언젠가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동안 저는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해 왔지만 이제는 더욱 한국의 깊이와 진정성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길 바라며 저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과 현실을 진심을 담아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자랑스러운 전통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 문화의 진정성과 매력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깊이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일상 속에 깃든 특별한 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을 전하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할 테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느낀 점이 있거나 친구들과 나눴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욱 깊이 있는 한국을 알아가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